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백질 시간입니다. 멘탈 강의 하나 하겠습니다. 화면 100개 쓰겠습니다. 회원 중에서요, 여사님 계십니다. 여사님. 여사님이 계세요. 여사님이 계신데, 사내에 갈등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이러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회사가요, 서울 구로동에 있어요. IT 회사입니다. IT 회사요. 이 회사를 초창기 때부터 여사님이 일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부터 다 해 나갔어요. 잘 해 나갔습니다. 자, 해 나가는데 여기 계신 그 사장님이 여자친구가 계세요. 여자친구가 애인입니다. 애인이 있어요. 이 사업에 끼어들었어요. 어떻게 끼어들었냐면은 사장님의 여자친구가 제주도에 좋은 땅이 있다. 이쪽으로 회사를 옮겨라. 이렇게 여자친구가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시간이 가면서 여자친구와 사랑이 싹텄고요. 여자친구의 말을 들어서 이 회사를 구로동에 있는 이 IT 회사를 제주도로 이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여사님도 제주도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회사가 대형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회사입니다. 직원이 약 한 40에서 한 50원 정도 있어요. 이 회사에 여사님도 같이 제주도로 갔습니다. 진행을 했어요.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는데 여기 있는 그 사장님의 여자친구하고 여사님과의 사내에서 갈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풀이하겠습니다. 해안 뵙겠습니다. IT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IT 회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로 회사를 이전했습니다. 왜? 사장님의 여자친구가 제주도에 땅이 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해서 회사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사장님은 여자친구를 사랑합니다. 무척 사랑해요. 사장님은 서울에 가족이 있어요. 자녀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장님의 여자친구와 친하게 됐어요. 거의 부부나 다름없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사장님의 작은 마누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장님의 이 작은 마누라하고 이 여사님하고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장님이 계십니다. 사장님의 작은 마누라가 있어요. 여기 여사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껴든 사람이 사장님의 작은 마누라하고 같이 놀고 있는 이사가 하나 계십니다. 이사가 한 분 계세요. 이분도 여자입니다. 이 이사가 사장님하고도 꼬랑지를 흔들고 사장님의 작은 마누라하고도 꼬랑지를 흔듭니다. 이렇게 세 명이서 뽕짝이 아주 잘 맞습니다. 아주 잘 맞아요. 이 회사의 실무를 맡은 여사님은 처음부터 개척을 해왔습니다. 회사를 개척해왔어요. 사장님이 한눈 파는 사이에 여자친구가 생겼고 또 다른 여자가 생겨가지고 세 명이서 뽕짝이 잘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흔들리고 있어요. 직원이 약 40명 정도가 사장님의 사생활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의 사생활이 사내에서 펼쳐지고 이 회사가 제주도로 이전함으로써 사장님의 작은 마늘의 이치가 커졌습니다. 왜? 회사에서 높은 직위에 앉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장님의 여자친구가 이 사내에서요 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인사권이라든지 행정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장님의 작은 마누라가 잡게 됐어요. 사장님의 좋아하는 여자가 있기에 이 여자를 놀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회사에 앉혔겠죠. 왜냐하면 돈도 되고 일도 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얼굴도 보니까요. 그리고 또 여자친구 덕택으로 제주도까지 이사해서 회사를 확장시켰으니까 더욱더 사장님은 여자친구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장님의 여자친구도 막강한 백을 갖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큰 소리를 시킬만 합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사님이 매우 피곤함을 느낀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풀이하겠습니다. 사장님의 여자친구, 다시 말씀드려서 사장님의 첩을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될지 알려드리고요. 이 사람의 향후 어떤 일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러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멀티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멘탈 강의는 모두 현실적으로 생기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계세요. 사장님이 계십니다. 사장님의 첩이 회사로 들어와서 실권을 잡고 있습니다. 여사님이 피곤해요. 이럴 경우에는요. 여사님이 사장님을 전과 후 똑같은 모습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봐야 돼요. 왜? 여사님은요.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사장님의 사생활을 평가하기 위해서
입사하지 않았습니다. 여사님은 이 회사에 입사한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하여 입사를 했지, 사장님의 사생활을 평가하고 사장님의 어떠한 결정이 잘못된 거를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여사님은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사장님을 비판하지 마라. 오케이? 비판하지 마라. 사장님의 사생활이 회사에서 노출된다 하더라도 여사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잘 돌아가던 회사가 잘못 돌아가던 여사님이 하는 업무에만 집중하면 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잘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장님이 사생활을 비판하지 마라. 두 번째, 사장님의 첩을 사모님 대접을 해 주어라. 오케이? 왜? 사장님이 사랑하는 여자예요.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모님 대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간에 끼어들은 그 이사 여사님 있죠? 이사 여사님, 중간에 끼어든 여사님, 사장님하고도 친하고 산모님하고도 친하고 꼬랑지 흔든 여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급 대접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여사님이 직장 생활에 편합니다. 직장 생활에 정해진 시간에 업무 시간에냐면요, 그렇게 해주고 끝났다. 이거는요, 다 이 사람하고는 인연 끝난 겁니다. 내일 또 돌아가서 이 사람들을 상대를 할 때요, 이런 식으로 여사님이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사장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생활을 비판하지 마라 이거야. 사생활을 비판하지 마라. 오케이? 사장님의 첩한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사모님 대접을, 그리고 그 꼴불견 이사는 직급 대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인데요, 여사님에게 피곤하게 해주는 이 사장님의 첩을 어떻게 사모님 대접을 해줄 수가 있는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사장님의 첩을 사모님 대접을 해주냐면요, 측은지심을 가져야 됩니다. 측은지심. 사장님하고요, 사장님의 첩은 20살이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20살이. 사장님은 70세고 사장님의 여자친구는 50세예요. 20년 차이가 납니다. 20년 차이가 나요. 20년 차이가 나니까 나이 먹은 이 사장님이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한 거예요. 왜? 젊은 여자가 제주도에 땅이 있다 하니까 회사를 당연히 이사를 했습니다. 나이 70 먹어가지고 젊은 여자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돈도 있겠다. 제주도에 땅도 있겠다. 좋습니다. 이사했으니까 이 50살 먹은 사장님의 첩은 팔팔합니다. 팔팔해요. 왜? 자기 말 듣고 제주도로 왔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실세를 가지려 합니다. 이때 여사님은요, 사장님의 첩을 사모님 대접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 사장님의 사생활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 경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장님의 첩을 사모님 예우하기가 힘들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있지 않습니까? 측은지심을 가져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측은지심을 가져라. 젊은 여자가 시집대 드시는 어르신에게 다가온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입니다. 돈. 이 여자는 50세 먹은 이 여자, 이 사장님의 첩은 분명히 회사에 돈을 건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돈을 건드려요. 돈을 분명히 건들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사님은요, 사장님의 첩을 측은지심을 갖고 사모님 대접을 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베개 쓸게요. 사장님 여기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사장님의 첩이 여기 있습니다. 첩이 있어요. 그리고 여사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그 촉새 같은 이사가 한 명 있어요. 이럴 경우에 여사님은 사장님의 첩을 사모님 대접을 해줘라. 측은지심으로 사모님 대접을 해줘라 이겁니다. 이 사장님의 첩을 바라봤을 때, 야,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 참 너 참 대단하다. 나이 든 남자 돈 하나 보고서 제주도가라 옮겨가지고 일로 왔는데 참 안 됐다. 그래, 네가 하는 거 해야지. 네가 시키는 거 해줄게.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요,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불쌍하게 여기면서 행동은 사모님 모시듯이 그렇게 해주어야 여사님이 속이 편해요. 속이 편합니다. 회사는 연극무대예요. 집으로 왔을 경우에 여사님은 가정의 엄마가 되는 것이고, 회사의 무대는 연극무대입니다. 사장님이 첩을 한 명을 갖던 두 명을 갖던 여사님은요, 사장님의 사생활을 절대적으로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의 첩이
20살이나 어리거나 얼굴이 미끈하게 빠지거나 전혀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떠한 질투심을 갖거나 그 어떠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촉새처럼 끼어드는 여자 한 명 있었죠. 사장님하고도 꼬랑지를 흔들고 사장님의 첩한테도 꼬랑지를 흔듭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은요 그럴만해요. 그럴만합니다. 왜냐면은 사장님하고 이 여자는 친구 또래예요. 2살밖에 차이 안 됩니다. 대화가 시대적으로 통하는 그런 정서입니다. 정서적으로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의 첩도 여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봐봤을 때는 이 사람이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간에 낄 수가 있어요. 중간에 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사님은요 이 사람의 직책 대우를 해주고요 끝내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사님의 자리가 위태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장님의 첩이 여사님을 잘라내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심리적인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사장님의 첩은요 여사님이 싫어요. 싫습니다. 싫어요. 왜? 회사의 모든 내막을 여사님이 다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이 사장님의 첩보다 여사님이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왜? 이 사장님의 첩은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 높은 직급에 있으나 아는 게 별로 없어. 기술도 없고 사람들을 굴리고 싶은데 여사님이 실무적인 것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장님은요 여사님의 말을 듣기 싫어할 거예요. 물론 여사님한테 맡겨놓으면 회사는 잘 들어가요. 하지만 사장님은요 사장님의 첩 얘기를 들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의 첩 이 여자 말 듣고 제주도까지 왔는데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여사님 말을 듣고 운영하려 하지 않을 거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장님은요 사장님의 첩을 무척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어요. 20살이나 어린 여자를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 70에 50살 먹은 여자를 어떻게 미워하게 하겠어요?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까워하지 않을 그러한 여자일 거예요. 이럴 경우에 여사님이 여기에서 직장을 쫓겨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사님이 사장님이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냥 내쫓을 수는 없다. 이 사장님은요 분명히 갈등을 가질 거예요. 자신의 여자친구 말을 듣고 회사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은 실무자 말을 듣고 회사를 운영할 것인지 뇌 없는 경영을 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예측하는데요. 이 회사는 절대적으로 여사님을 자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지만 이 사장님의 첩은 여사님을 내쫓으려 할 것입니다. 이 사장님의 첩은요 여사님이 나가야 이 사장님의 첩이 회사에 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여자가 바라보는 건요 이 사장님의 첩이입니다. 첩이 바라보는 거는 사장님의 회사 안에 있는 돈을 분명히 손댈 사람이다 이겁니다. 손을 대요. 경영권을 잡으려 그렇게 애쓸 것입니다. 분명해요. 이 사장님은 안개 속으로만 빠지게 될 거예요. 평생 동안 일궈낸 사업체를 여자친구의 말에 의해서 회사가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사장님은 어떻게 했어야 되고 그리고 사장님의 첩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이 스토리에 대해서 몇몇 여사님들에게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여사님 1. 이분은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장님의 첩이었다 하면은 사장님의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사장님의 회사에 들어가서 고위 간부로 자리를 앉느냐. 오히려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사장님한테 회사 하나 더 차려달라. 내가 사장 하겠다 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하나를 더 가져서 여기에서 사장 자리를 앉는 거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사님의 말씀이 전 맞다 생각해요. 굳이 여기에서 사생활을 뿌려보면 한다는 것은 사장님이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사님의 다른 여사님의 의견에 따르면은 내가 사장님의 첩이라 하면은 동거만 하겠다. 회사 일엔 관여를 하지 않고 집에서 같이 살겠다. 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활동에 불편함이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머타라 회사까지 가가지고 눈치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겠냐 이거예요. 동거를 하면서 제주도에서 살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 좋아요. 제가 볼 때는요 남자인 저로서도 봤을 때도 이 사장님이 정치를 잘못한 겁니다. 사생활을 회사에 노출시켜 가면서 20세나 어린 여자를 고위 직급에 앉혀놓고서
같이 수년 동안 회사를 이끌어올 사람을 굳이 내쫓으려 하는 이 여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사장님이 겨냥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사님은 절대적으로 사장님의 사생활을 비판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사장님의 첩을 절대적으로 색안경을 쓰고 바라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여사님은요 다른 회사로 옮기면 옮겼지 회사는 쉽게 여사님을 내쫓지 못할 겁니다. 여사님을 내쫓게 되면은 분명히 사장님의 첩은 경영권을 휘둘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여사님은요 사장님이 제안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제안하는 게 사장님이 제안하는 거는 수긍하시고요 모든 것은 서류상으로 기록을 해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사님에겐 이 회사가 마지막 회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에서는 여사님을 쉽게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사님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야기는 여사님과 저와 더 나은 내용을 영상에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내에서 사장님이 사적인 관계를 가진 여자를 고위직급에 올려놨을 경우 여사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대우를 해줘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멘탈 강의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세상의 모든 궁금증 존부에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